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디자인하다 김동철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상담과 현장, 임장, 컨설팅, 제 입찰 등등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컨설팅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은 일단 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왜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왜 월세에 나오는 건물을 소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담 오시는 분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상담 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직장 생활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직장을 나왔을 때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하는데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도심 속의 자투리탕을 낙찰 받아서 신축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받으셔라. 이런 구조가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월세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A라는 분과 B라는 분의 현재 연세는 70대세요. 70대.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몰랐던 그런 시절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55세 때 투자를 하신 거죠. 15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55세 때 투자한 결과가 현재 이분들이 70대가 됐을 때 어떤 현실로 다가오느냐. 제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친인척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친인척이 투자한 내용, 투자한 결과 때문에 현재 노후가 극명하게 달라졌다라는 거 제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여러분께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A라는 분은 당시에 서울 강서구의 30평대 아파트, 그러니까 15년 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고요. B라는 분은 김포에 4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어요. 근데 A라는 분은 그 강서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그때 당시 시세가 약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 아파트를 팔고 인근 목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약 5억에 매입을 하십니다. 물론 자기 자금은 2억 정도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장점이 뭡니까? 가구 수가 많죠.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만 가지고 5억이라는 매물을 매수하신 거죠. 나머지 3억은 보증금으로 대체를 해서 5억이라는 건물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B라는 분은 현재 이분도 이제 70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55세 때 김포에 있는 48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48평 아파트가 굉장히 넓고 좋죠. 당시만 하더라도 자녀가 셋이었거든요. 아니, 지금도 셋이지만 그때는 이제 독립하지 않은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셋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넓은 게 좋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은 48평 아파트, 그때 당시 김포의 48평 아파트가 약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김포 아파트가 현재 동일한 조건에서는 더 비싼 거죠. A라는 분보다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분은 그때 당시 4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세요 3억 정도 됩니다. 약 15년 동안 굉장한 부동산의 급변을 한 과정 중에서도 안 팔고 보유하고 계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약 5천 정도의 시세 차이, 뭐 시세 차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렇게 B라는 분은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계시면서 중요한 건
그런 같이 살고 있던 3명의 자녀가 다 분가를 했어요. 뭐 70대니까 다 이제 성장을 해서 분가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48평 아파트를 사시는 거예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익 구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맞아서 은퇴를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55세 때는 항상 활발하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수입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애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60 정도 되시니까 60세가 됐을 때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근데 약 10년 동안은 수입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요즘 같은 때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자녀들 자체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구조가 된 거죠. A라는 분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분은 아까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약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팔고 보증금과 자기 자금을 합해서 5억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지금 5억에 매입했던 단독주택이 꾸준한 집가 상승을 해서 지금 시세가 약 한 20억 정도 됐습니다. 20억 정도 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매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월세의 등락은 있었겠지만 꾸준하게 약 300 정도 플러스 알파 뭐 350 이 정도 꾸준하게 임대 수익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300이라고 해도 1년이면은 3,600, 10년이면은 3억 6천. 약 한 5억 이상의 월세 수입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20억 플러스 월세 수입 5억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70대이신데요. 집 관리를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취미활동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하시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15년 전에 어떻게 부동산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15년 후에 70대가 됐을 때 노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친인척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죠. 당시에 그 김포의 아파트가 되게 가치가 있었거든요. 올랐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포의 한강 신도시부터 굉장히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아파트 자체는 15년 이상 이제 노후된 아파트가 되니까 평수는 넓죠. 외곽이죠. 노후됐죠. 제대로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후에 계속 뭐 은퇴 후에도 경비라든지 일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많이 상하시고 몸도 안 좋게 됐어요. 좀 안 좋은 노후를 보내고 계신 거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지만 기회는 있었거든요. 50대 때. 근데 어떻게 부동산을 알고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노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걸 제가 보니까 여러분 40대, 50대 내가 직장 다니면서 400, 500, 700, 뭐 많으면 1000 이렇게 수입을 얻고 계시니까 내가 60대, 70대에도 그렇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월급 위에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드셔야 60 이후의 삶, 70 이후의 삶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편하게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거나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가 돼서 오세요. 본인이 사는 집을 월세를 놓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가 뭐 퇴직하면 또 어떻게 뭐 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종잣돈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로 무슨 건물을 이거로 무슨 월세 나오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아예 생각도 못 하시고 현업에만 직장에만 매달려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회사는 절대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연봉 한 20억씩 받으시지 않는 거잖아요. 연봉 많아야 1억, 2억 받아서 여러분 노후를, 안정된 노후를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월세 나오는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도심에 있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다면 월세 수익은 플러스 알파고요. 꾸준하게 지가가 상승해요. 그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가 1억 8천, 2억에 그때 15년 전에 그러니까 매도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세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뭐 6억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6억이라고 해도 한 4억에 15년 동안 4억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를 300만 받으셨다 하더라도 300이면 1년이면 3,600, 10년이면 3억 6천. 5억 이상이라는 돈을 월세로만 받으신 거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 플러스 이상 지금 월세는 된 거고, 집가 상승에 의한 자산 가치가 4배 이상 오른 거죠. 20억이 됐으니까. 절대 얘기가 다른 겁니다. 게임이 다른 재테크예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노후를 맞으실 건지, 월세 나오는 구조를 만드실 건지, 물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자유고. 하지만 제가 극명하게, 물론 안 그런 예도 있겠죠. 아파트 갑자기 뭐, 작년, 재작년 같이 5억짜리가 뭐 10억, 20억 되는 그런 시장이 또 온다면 아파트 여러 채 사가지고 자산 가치를 계속 상승시킨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크게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빌딩을 사셔도 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 능력이 된다면 그거를 팔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거나 종잣돈을 만드셔서요. 월세 나올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곧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노후가 상당히 멀게만 느껴지시죠? 그분들이 55세 때 선택한 결과가 지금 70대, 15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15년이란 기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핏대 세워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이 돼서 이제 움직이셨으면, 물론 마인드를 바꾸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부동산 투자,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투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정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편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건 시작이 중요하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항상 부동산 투자는 해도 리스크가 있지만 안 하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더 큰 리스크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요. 리스크를 줄여가시면서 여러분 노후,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